자, 오늘은 분수의 나눗셈을 할 거야. 그랬더니 한 3, 4명이 손을 들어요. 아직 진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선생님, 저는 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D분의 C로 만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기다려. 얘들 기다려. 알려줄게. 근데 엄마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약속이야. 그게 무슨 약속이야?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내가 대답을 못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괜찮아요. 왜? 내가 대답해주면 되지. 나 같은 사람이 돈 받고 그거 하는 건데. 그죠? 저는 3가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사회가 사고력을 강조하는 척해요. 솔직히 말해서 사고력 강조하는 척해요. 누구나 사고력 얘기하죠. 근데 진짜 사고력을 강조하나요, 우리 사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아이들한테 사고력 강조하세요? 사고력 강조할 때 어떻게 하세요? 생각 좀 해라. 자, 여러분 연산 중요하죠? 8, 9, 72, 63, 18. 사고력 쓰고 있습니까? 자, 애들한테 73 곱하기 8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똑같이 73 곱하기 8 세로셈 딱 써요. 세로셈 하지 마. 그럼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왜 못해? 근데 할 수 있는 애들도 안 해요. 우리 학원에 진짜 얘는 왜 이렇게 잘해 싶은 애 하나 있어요. 걔한테 8 곱하기 15를 줬거든요. 걔도 어떻게 쓰냐면은 15 곱하기 8로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8 곱하기 15 이렇게 쓰더라고요. 야, 네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걔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해봐. 되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느냐. 여러분 연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연산 왜 중요해요? 수능 가면은 3자리 곱하기 2자리 빨리 해가지고 점수 줍니까? 안 줘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3자리 곱하기 2자리를 정확하게 빠르게 해야 되는데 왜 연산을 하느냐? 나중에 문자화식 가고 이렇게 했을 때 잘하려고 하는 거지. 3자리 곱하기 2자리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고력을 쓰는 아이들과 안 쓰는 아이들의 말투 차이를 제가 보여드릴까요? 사고력을 안 쓰는 아이들, 자동 반사로 나오는 아이들, 이 머리에 자동화회를 돌린 애들은 얘들아 사다리꼴의 넓이가 뭐니까 말투도 기가 막히게 똑같아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딱 이 말투. 그런데 생각하는 애들은 잠깐만요. 사다리꼴 뒤집으면 아랫변하고 윗변 더해서 높이 곱하고 2로 나눠요. 이게 사고력을 쓰는 말투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은 혼내. 너 배웠는데 뭐하냐 지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뭐니? 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0 나와야 돼. 근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야, 너 공부 안 해? 근데 저는 애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쓰지 마. 그 내용식 절대 쓰지 마. 너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런 거 외우지 마. 이번 학기에 시험 보는 애들은 외워. 알겠지? 쓰지 마.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애들이 처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이런 거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막 바꿔요. 완전 제곱식 그게 뭐 어렵다고 못할 것 같죠? 애들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시키잖아요? 간신히 해냅니다. 그럼 제가 다음에 뭐 줄까요? 자, 이번에 더 어려운 거 줄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풀어봐. 하잖아요? 애들이 풀어요. 못 푸는 애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공식이에요. 아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풀면 답이 뭐가 나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0이 나오잖아요. 그럼 왜 외우니? 똑같은 거 한 3번만 해보면 되는데 이거를 하는데 우리 그렇게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죠. 사다리꼴 넓이 외우라고 하죠. 저는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네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넓이 공식은 딱 하나밖에 안 배워. 그게 뭐야? 직사각형밖에 안 만든다니까 니네들은. 직사각형 넓이만 구하면 돼. 그거 갖고 다 하는 거야. 선생님 고등학교 가서는요 니네가 배우는 적분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야? 다 얇은 직사각형으로 쪼개서 더하는 거야. 니네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거는 넓이 공식이 아니야. 니네 뭐 배우는 거야? 얇게 쪼개서 무한개를 더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알겠지? 하면 애들이 하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넓이를 주면은 어떻게 돼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나와줘야 엄마들이 안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애들의 머리를 쓰게 만들고 있느냐. A분의 B 나누기 C분의 D는 왜 A분의 B 곱하기 D분의 C인가? 어떤 애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오늘은 분수의 나눗셈을 할 거야. 그랬더니 한 3, 4명이 손을 들어요. 아직 진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배운 거죠? 뭐라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는 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D분의 C로 만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기다려. 얘들 기다려. 알려줄게. 근데 가다가 중간 하고 있잖아요. 걔가 손을 들어요. 선생님, 저 너무 궁금해요. A분의 B 나누기 C분의 D는 왜 A분의 B 곱하기 D분의 C예요? 막 물어봐요. 이제 할 거야. 이러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약속이야. 이게 무슨 약속이야?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내가 대답을 못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괜찮아요. 왜? 내가 대답해주면 되지. 나 같은 사람이 돈 받고 그거 하는 건데. 그죠? 애들이 엄청 궁금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우리는 아주 전형적으로 머리를 안 써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줘요. 유형 문제집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속된 말로
뇌 빼고 풀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게 여러분 뭐 유형 문제는 뭐 이런 이빨린 소리가 아니고 애들이 머리를 안 쓰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고등학생이 딱 되면은 너 왜 머리를 안 쓰냐? 너 사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우리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불안해 하세요, 솔직히. 저도 죄송하게 생각해요. 나는 양보할 수가 없어. 어머니들이 가끔 연락 주세요. 선생님, 세로 세면 도대체 언제 배우나요? 정말 불안하잖아요. 아니 이게 한두 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 애가 연립방정식 이해 못한 것 같아요. 당연히 이해 못하죠. 왜? 제가 알려주지 않거든요. 저는 가간법, 소거법 이런 거 안 알려줘요. 니네가 알아서 좀 구해봐라. 이거 편하게 구하는 방법은 중학교 2학년 가면 다 알려줘. 알겠지? 그때 가서 해. 지금 너네 이거 왜 하는 거야? 고생하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솔직히 불안하죠. 제가 몰라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알아요. 부모님들 불안하신 거 알고 저도 이제 불안하시지 않도록 해드리는 방법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저는 차라리 부모님들이 불안한 거를 같이 견디겠다. 불안하죠? 왜? 얘가 답을 바로 못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생각하지 않고 튀어나와야지. 근데 생각하지 않고 튀어나오게 말하는 게 바로 뭐다? 시험 공부예요, 시험 공부.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 솔직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학학원 안 다녔잖아요.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학학원을 다녀요. 근데 너무 시험 공부를 빨리 시작해요. 학원에서 이런 거 해요. 애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난리 난다니까요. 막 손 들고 막 선생님 제발요, 제발요 이래요. 자기 대답하겠다고. 어머니들이 막 우리 애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나요? 막 이런 거 보내드리고 싶어 진짜로. 75 곱하기 10 해볼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거 자주 하죠. 75 12번 더 한다는 뜻이야. 12 75번 더한 뜻도 돼. 자 해봐. 애들이 선생님 전 75를 10번 더하고 2번을 더 더할 거예요. 옆에 있던 애가 선생님 저는 그러면 75를 2번 더해서 150을 만든 다음에 걔를 6번 더할 거예요. 선생님 저는 15 곱하기 5를 해가지고 12가 75가 되는 거니까 12를 5번 더해서 60을 만들고 15를 더할 거예요. 요때까지 가만히 있던 애들이 있어요. 그러더니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0.75 곱하기 1200 1200 곱하기 4분의 3을 하겠다. 그럼 이제 막 뒤에 막 애들 소인수분해하고 막 난리 납니다. 이걸로만 3, 40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75 곱하기 12를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해라. 솔직히 여기다가 제가 75 곱하기 10이랑 그 연산문제 짝 깔아주고 풀리면 솔직히 여러분들 틀려요. 애들도 틀리죠. 근데 제가 애들한테 하는 얘기 뭐냐? 선생님도 틀린다. 대신 틀린 답을 답안지에 적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 확인해야지, 확인. 전 이런 관점을 길러준다. 이렇게 하는 게 연산 당연히 잘하죠. 여러분 이렇게 연산하는 애들하고 디딤돌 연산 5바퀴 돌리는 애 중에 누가 연산 잘할까요? 이거 10번 해봐야 이거 한 번만 못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거 애들 못할 것 같죠? 우리 애는 못할 것 같죠? 한번 나중에 수업 영상 같은 거 보시면요 이거 못하는 애 없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하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라고 하면 해요. 근데 저는 진짜 우리 학원 부모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랑 같이 이 약간 불안하고 어려운 것들을 감당해 주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복받은 원장이라고 생각해요. 시험 공부랑 역량 강화를 완전히 구분해야 된다. 완전히.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 시험 공부를 너무 일찍 시작하게 됐어,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험 공부 애들이 막 유형 공부 막 뭐 하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고력 수학이고 뭐고 다 좋은데 시험 공부 시키지 마시고 역량 강화하는 쪽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죠? 유형, 암기 이런 걸로 지금 가고 있다. 필요하죠. 필요해요. 하지만 어렸을 때 해야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는요 질문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궁금하면 물어봐. 이건 벌써 질문의 정의가 틀렸어요. 제가 이등병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봤죠. 병장님 청소 도구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저를 빡 치면서 이등병에 빠져가지고 물어보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어보지 말고 네가 뛰어다니면서 알아서 청소 도구 찾아라. 눈치껏 해라. 저는 그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안 하나요? 도쿄대 있을 때 MIT에서 유학가 온 애들, 캠브리지에서 온 애들 다 있었어요. 버클리에서 온 애들 다 있어요. IIT 인도에서 온 애들 다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다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던 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봐요. 도쿄대학교 재롱학부에 유학을 온 애가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봐요. 진짜 1장 1절에 나오는 걸 물어봐요. 우리 같으면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걔네들 나중에 보면 시험 못 볼까요? 잘 봐요. 논문 좋은 거 씁니다. 근데 걔네들 막 하고 있는 동안 교수님 막 설명해주면 다니는 한국 애들은 막 이러고 있다가 끝나면 어떻게 하게요? 끝나면 나가요. 교수님한테 줄 서요. 나가시는 교수님 잡어.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대답은 해주는데 왜 지금 물어보냐? 아까 물어보지. 수업 끝났는데. 근데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물어봐? 모르는구만. 요즘 학원 중에 질문 못하게 하는 학원도 있어요. 이 학원을 또 칭찬하시는 분들이 있어. 뭐라 그래? 혼자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 멍 때리고 있겠지. 뭘 혼자 생각을 해요. 잘하는 애들이 있고 못하는 애들은 죽어도 못해요. 모르면 물어봐라. 이게 질문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질문은 뭐냐면 완전 상위권 애들한테 해당하는 얘기예요. 중상위권 애들만 돼도 모르는 거 못 물어봅니다. 모르는 거 물어봐. 그럼 애들 어떻게 물어보는지 아세요? 선생님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그렇게 물어봐요. 그게 무슨 질문이야. 진짜 질문을 강조하는 사회는 모르는 거 물어보라고 안 합니다. 너 외워라. 외워. 그러면은 선생님 꼭 외워야 돼요. 이거 어디 나오는데요? 선생님 이거 확실히 꼭 해야 돼요? 선생님 이거 나중에 쓰는 건 맞아요? 선생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맞긴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를 물어보는 사회를 제가 일본도 경험해보고 미국에도 경험을 다 해봤지만 회사에서도 경험해봤지만 모르면 질문해라 이런 거 얘기하면 다 공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부는 다르지. 야 일단 좀 조용히 하고 외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으시지만 실제로 공부하는 애들은 이렇다. 진짜 이거 해야 되는 거 맞아? 이런 것들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300명 정도 이렇게 막 제 그룹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 파트장이었는데 1억 5천만 원짜리 TV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맞아. 80% 분량이 났어. 막 난리 났죠. 난리 났어. 막 1억 5천만 원짜리 TV가 80% 분량이 나니까. 전 또 거기에 일부 책임자고. 근데 이게 정전기 문제라고 해가지고 설비도 바꾸고 재료도 바꾸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가서 저기 프로님 기기도 바꾸고 설비도 바꾸고 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 정전기 맞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 진짜 표정이 짜증나게 하지 마. 이런 표정이에요. 우리가 다 알아봤다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들여다봤거든요. 확실해? 들여다봤거든요. 거기 이렇게 뭔가 이슬 같은 게 맺히더라고요. 막 뭘 쏘니까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거 CO2 그거 알죠? 드라이 아이스 그게 들어있는데 그걸 막 쏘니까 차가워져서 성에가 맺힌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물기가 생기면 정전기는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다 해가지고 액체 질소라고 있어요. 영하 180도짜리 액체 그 샘플을 딱 갖다가 푹 넣어봤거든요. 똑같이 생겼어요. 정전기가 아니었던 거죠. 제가 이 일을 해결한 거는 제가 무슨 슈퍼 울트라 초창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공부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 엄마 이 공식 꼭 외워야 돼? 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는 1이야? 엄마 왜 0은 자연수에 안 들어가? 약속이야. 약속 무슨 약속? 왜 약속이 이렇게 많아? 수학에 약속 그렇게 별로 없어요. 반문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이 역치가 낮아요. 긁혀요. 반문하잖아요? 우리는 긁혀요. 왜 그런 걸 물어보냐? 저는 그래서 학원에서 애들 물어봐요. 선생님, 학교는 왜 40분 수업하는데 선생님 가끔씩 막 50분씩 해요? 들키지 않아요. 내 맘이지. 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애들은. 저는 이제 그런 반문하는 습관들을 우리가 정말 길러주고 있느냐, 사회에서. 초등학생들한테 이거 물어봐요. 자, 이거 내각이 하면 얼마야? 이렇게 기가 막히게 m 빼기 2 곱하기 180 딱 700수 나오죠? 확실해? 진짜 항상? 야 얘도 육각형이잖아. 이거 요렇게 잘라가지고 삼각형이 4개 나오네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야 얘도? 너 이거 못 자르잖아 얘는. 얘도 확실해? 맞아? 애들이 네! 왜? 찍었는데요. 이런 진짜 많아. 근데 애들이 이런 거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애들이 저한테 이렇게 갖고 와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애들은 이 답 맞는 거 관심 없어요. 지금 애들이 관심 있는 거 뭐죠? 들고 가. 채점해. 틀렸어? 모르겠는데요? 힌트 줘.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알겠지? 네,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표정 관리가 잘 되시는 것 같겠지만 애들은 표정 보면 알거든요. 엄마들 벌써 맞으면 좋아하고 틀리면 슬퍼요. 애들은 채점을 전부 다 알아요. 나의 결과를. 왜 엄마의 표정 드러나거든요. 저는 그냥 딱 보고 확실해? 진짜? 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애들이 그냥 가요. 그냥 가. 다음부터 생각하죠. 질문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말로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 질문은 궁금하면 물어봐라. 이게 아니고 반문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가 그럼 반문해주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하는 습관이 어디서부터 중요하냐? 대학은 꼭 잘 가야 돼. 반문해본 적 있으세요? 이런 말 하면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애가 지금 대학 안 가려고 그러나? 얘 어떡하나 생각되시죠? 이런 질문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답이 없거든요, 애들은. 누가 봐도 내가 대학 먹고 엄마가 더 슬퍼할 것 같거든요, 나보다. 지금 상태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제가 애들한테 그냥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건 것 같아요. 확실해? 너 진짜 대학 잘 가야 돼? 너 공부 잘하고 싶어? 핸드폰 포기할 수 있어? 어디까지 잘할 수 있는데?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애들이 선생님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확실해? 마지막. 우리는 집중력이 의지인 줄 알아요. 우리 사회는 이게 되게 심해요. 의지를 발휘하면 집중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만약 여기서 진짜 지겨운 책 읽어주면서 이 실험하는 거 아시죠? 뭐 누가 판소리를 틀어주고 졸지마 했는데 어른들 정말로 다 못 참아요. 다 졸아요. 근데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이거 가만히 있는 걸 못하냐면은 누가 실험을 했어요. 뇌과학적으로. 누굴 독방에 가둬놓고 전기 충격기를 갖다 놨어요. 여러분 누가 미쳤다고 전기 충격기를 자기 손에 갖다 대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전기 충격기를 자기 몸에 가두고 이러면서 하더라.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한다. 집중력은 의지가 아니고 역량이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필살기죠. 아이의 태도를 지적한다. 뭐 부모님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가 그래요.